네, 안녕하세요. 오늘 국내산 고3을 이용한 배뇨 기능 개선 기능성 식품 개발이라는 주제로 발표하게 된 주 바이오에비던시 모상인입니다. 다음과 같은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는 광주과학기술원 박철성 교수님께서 연구한 내용으로, 박철성 교수님은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에서 오랫동안 포타슘 채널을 연구하셨습니다. 이 관련 기술도 실험실에서 10여 년 동안 포타슘 채널을 연구하다가 새로운 화합물에서 그 기술을 찾게 되었고, 저희 주 바이오에비던시에서는 광주과학위원으로부터 해당 기술을 기술 이전하여 라이센싱 인을 하여 같이 공동 개발을 현재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바이오에비던시는 K-브레인 파워 기업과 신기술 인정을 이미 받은 기업으로 2005년 창업 이후에 꾸준히 연구 개발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바이오에비던시에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소재라든지 그리고 식물세포 배양 방법, 그리고 다양한 그로스 팩터에 관련되는 피부 투과형 성장인자 등 관련 특허를 90여 건 등록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이 기술에 관련해서는 광주과학위원으로부터 라지 컨택터스 칼슘 액티베이티드 포타슘 채널 아고니스트인 쿠라리놀 물질을 대상하는 물질을 기술 이전 받아서 이제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 바이오에비던시는 2005년 창업 이후에 꾸준한 연구 개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해당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 방광배뇨라든지 혹은 요실금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그 절박성 요실금 등등 이 가민성 방광증후군하고 요실금은 남성과 여성 모두 40세 이상일 경우에 유백률이 상당히 20% 이상 발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에 이제 이 병원비도 많이 지출하고 있는데요. 잦은 빈뇨로 인해서 많은 이제 사회적 생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요실금 치료제는 개발된 약물이 있고, 그 약물은 대부분 다 무스카르닌 리셉터에 관련되는 아세틸콜린 그 방출을 억제시키는 약물들입니다. 근데 기존의 약물들 시장이 대략 대한민국 국내만 하더라도 요실금 치료제 시장이 500억 이상 되고 있고, 방광배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건강기능식품 비중이 1,000억 원대로 육박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무스카르닌 리셉터의 안타고니스트인 약물에 대한 부작용이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요, 새로운 요실금 치료제 개발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시판되고 있는 요실금 치료제들이 대부분 다 그 항콜린제 계열인데요. 그 무스카린 리셉터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대한 안타고니스트 기량제들입니다. 대표적인 게 옥시부티닌 같은 약물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오버액티브 블레드라는 가민성 방광의 환자가 대략 한 40에서 80%의 정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냐면, 이 방광배뇨 개선 약물을 복용하였을 시에 입마름이라든지 두통이라든지 변비, 시력 이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등장을 해서 보통 투약한 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보통 복용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타겟에 대한 요실금 치료제 개발이 절실하고 본 기술은 그에 관련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주과학기술원 생명과학과 박철성 교수님 연구팀은 오랫동안 천년물 라이브러리로부터 그 BK 채널이라는 라지 컨택터스 칼슘 액티베이티드 포타슘 채널 아고니스트를 스크리닝을 했는데요. 그 라지 컨택터스 칼슘 액티베이티드 포타슘 채널을 BK 채널을 부르고, 광주과학위원 생명과학과 그 실험실에서는 독특하게 이 BK 채널 액티베이터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광을 이용한 세포 기반 BK 채널 활성 측정 가능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천년물 라이브러리로부터 수천 개의 794종의 천년물로부터 BK 채널 아고니스트를 찾았고, 그 중에 검증된 물질 중에 하나가 쿠라리논이라는 물질이고요. 이 쿠라리논은 면역 증강에도 많이 알려져 있고, 식물 중에 소프라플라반이라는 고산,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 TV 보실 때 연예인들이 이렇게 뭐 활동을 하다가 벌칙을 받을 때
까나리 액젓하고 고삼차를 많이 먹습니다. 실제 고삼을 먹어보면 엄청나게 이제 떫습니다. 그래서 떫은 맛이 되게 강하고요. 그 주된 원인 성분이 바로 쿠라리논이 되겠고, 이 쿠라리논이 아까 말씀드렸던 이 BK 채널에 대한 액티베이션을 시키는 물질로 스크리닝 되어서 이 물질에 대해서 방광변효 개선제로 연구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실험 데이터를 말씀드리면 이 쿠라리논 자체가 도스 디펜던트하게 BK 채널을 활성화시키는 결과를 볼 수 있고요. 또한 이 BK 채널이 이 리버스블 리액션이 아닌 리버스블 리액션, 가역적 활성화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A, B, C, D 이 데이터들이 의미하는 바가 쿠라리논을 처리했을 때 BK 채널이 열렸다가 다시 농도가 떨어지게 되면 닫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가역적 반응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주과기원의 박철성 교수님 연구팀은 실제 좀 더 뎁스하게 BK 채널 액티베이션에 관한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실험 방법으로 했고, 게이트 대비돼 볼테이지를 이제 볼테이지 디펜던트하게 이 BK 채널 게이트가 얼마만큼 잘 열리는지 개방 확률 증가를 확인하였고, 그 컨덕턴스 데이터를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또한 실제 성인의 방광이 대략 남성인 경우에 한 600ml 정도 됩니다. 그 방광은 오줌을 저장하는 우리 몸의 기관인데요. 한 600ml의 오줌을 저장할 수 있고, 맥스로 이제 방광 볼륨이 최대일 경우는 이제 800ml까지 늘어나는데요. 여성은 남성의 방광 크기의 대략 6분의 5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하루에 남성이나 여성이 오줌을 대략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 일반적으로 누게 되는데요. 방광에 이제 오줌 양이 대략 한 200~300ml가 차면 오줌이 마렵다는 게 느껴지고, 좀 더 이제 참았다가 오줌을 누게 되면은 보통 한 150ml 정도 이제 누게 되는데요. 150에서 250ml 사이를 누게 되는데, 이 방광을 조절하는 근육이 있는데 이 근육 자체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거나 하게 되면 오줌을 자주 누는 빈뇨라는 이제 그 약간 절박성 요실금이나 방광변효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 실험 데이터는 실제 이제 그 방광에 오줌을 내보낼 때 이제 그 강직 수축을 하게 되고요. 오줌을 모으는 동안은 이 방광이 이게 줄었다 늘었다 줄었다 늘었다 해서 위상 수축을 통해서 오줌을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오줌이 마르게 되면 이 근육의 압력이 팽창되게 되면 그 센스가 브레인 내로 전달이 되어서 오줌을 이제 넣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 칼슘에 의해서 나중에 이제 근수축을 하게 되는 그 칼슘이 IP3 리셉터라는 그 ER에 많이 있는데요. 혹은 SR에 많이 있는데 그 칼슘이 나오면서 그 근육 수축을 유발시키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동물 모델을 저희가 이제 이 요실금에 대한 동물 모델을 이제 만들어진 즉 자발적 고혈압 힌지라는 SHR 모델을 이용해서 실제 그 BK 채널 액티베이션 했던 쿠라리논 물질이 이 요실금에 실제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동물 모델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고, 보시는 데이터처럼 농도전 쪽으로 배뇨 간격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이나 가민성 방광대장 증후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것들이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하나가 오줌을 찔끔찔끔 자주 넣는다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빈뇨, 오줌 횟수가 하루에 보통 5번, 6번 놓여야 되는데 밤 중에 한두 번 놓여야 될 거를 3번, 4번 이상 잦은 요를 보는 그런 게 문제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BK 채널을 활성화시키면 그런 배뇨 간격도 증가시키고 빈뇨도 줄여줍니다. 이제 그런 실험을 사람한테 직접 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으니까 동물 모델을 이용해서 하게 된 거고요. 그리고 다음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이 고3에 쿠라리논 물질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쿠라리논 물질을 유효성분을 뽑기 위해서 에탄올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에탄올 추출을 고3 뿌리로부터 하게 되면 그 고3 뿌리에서는 이 쿠라리논만 싱글 컴파운드만 있는 게 아니라 큐라닌, 다이놀, 다양한 다른 세컨더리 메타발라이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 고3 추출물 자체가 BK 채널을 단일 물질인 쿠라리논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활성화되는지를 확인한 실험 데이터가 되겠고,
보시는 결과처럼 고3 추출물에도 싱글 컴파운드 쿠라린을 처리했을 경우와 유사하게 활성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탄올 추출물에서 방광평활권 이완능을 확인하였고, 그리고 또한 추가적으로 BK 채널 활성 효능이 있는 새로운 골격의 단일 천연물, 이게 큐라니 다이놀 같은 물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몽이나 오렌지 껍데기에 있는 나린제닌 같은 물질들도 BK 채널 활성화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3 추출물을 실제 실험지 투여 시에 이제 보이드 비헤비어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요. 실제 이제 배뇨 장애에 이 지들이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는 실험 결과처럼 이 고3 추출물을 투여하실 경우에 투여군 농도 어전적 대비대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는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고3은 중국에도 많이 키우고 있고 한국도 많이 키우고 있는데 한국에는 이제 경남 진주 지역에서 많이 키웁니다. 그래서 이러한 고3을 한국산 고3을 이제 확보하고 대략 지금 이 과정은 600kg 정도의 고3 뿌리 원재료를 5톤 추출 탱크에 넣고 4시간 이상 에탄올 추출을 하게 됩니다. 그럼 에탄올 추출한 다음에 백큐um 드라이어로 이제 추출물을 건조하게 되고요. 그 건조 파우더를 이제 큐라린으로 함량하고 실제 이제 BK 채널 액티베이션 시키는 정도를 실험을 하였고, 이후에 그 고3 추출물 내에 큐라린으로 함량 대비돼 이 정제형 타블렛 파우더를 만들어서 실제 실험에 이용하였고, 현재 임상 인체 적용 시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이제 고3 추출물을 독성이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내의 기관 중에 캐몬이라는 기관에서 1년 반 동안 다양한 독성 시험 평가를 진행하였고, 그런 독성 시험에는 뭐 근구구의 독성뿐만 아니라 염색체 돌연변이 이상, 그 복귀 돌연변이, 다양한 이제 염색체 돌연변이부터 이제 독성에 관한 실험을 테스트하였고요. 그런 실험 결과에서 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고, 현재 동탄성심병원과 그 중앙대 병원에서 더블 블라인드로 100명의 인체 적용 시험을 진행 중에 있고, 2021년 5월 달에 이 실험 결과가 종료가 될 예정입니다. 실험 결과가 이제 바탕으로 CRO 업체에서 데이터를 잘 써머리한 다음에 실제 효과가 있음이 증명이 되면 저희가 이제 실제 방광배뇨 개선 클레임으로 식약처에 건강기능식품 인증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기본적으로 이제 항요실금, 즉 절박성 요실금에 효과가 있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하였고요. 강주과기원 박철승 교수 연구팀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위상 수축에 관계되는 이 칼슘 액티베이티드 포타슘 처리는 BK 채널의 아고니스트인 물질로 기존의 무스카린 리셉터의 단점을 보완하는, 무스카린 리셉터가 작동이 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강력한 강직 수축을 유발시켜서 오줌을 이제 뽑아내게 되는데요. 이 것들이 이제 블락을 하게 되면 오줌이 많이 모여 있긴 하지만 이 시냅스에서 다른 부작용들이 심각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든지 입이 마른다든지, 그래서 기존의 요실금 치료제 약물들이 이 할프라이프가 혈액에서 대략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되는데 계속 복용할 경우에 그런 부작용 때문에 이제 BK 채널 액티베이트 새로운 경로를 통한 요실금 치료나 이 절박성 요실금 플러스 감에서 방광에 대한 걸 이제 찾아보자 해서 이 과제가 시작되었고요.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이제 데이터를 보시면 BK 채널 데이터에서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이 이 오줌 드랍인데요. 이제 이 생지에서 오줌 드랍이 이제 크게 만들어서 이제 나가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실제 큐라닌을 포함한 물질에서 효과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 기존 이러한 연구는 강주과기원 박철승 교수 연구팀에서 이 CTBig이라는 준의 BK 채널 액티베이트 아고니스트 가지고, 이 CTBig은 쿠라린과 되게 유사한 기능을 하고 있고, 실제 CTBig이 BK 채널 액티베이트에 결합하게 되면 배뇨 간격도 늘어나고 배뇨 횟수도 이제 줄어듦을 이미 알고 있고, 이 CTBig처럼 이 쿠라린도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현재는 이러한 고3으로부터 이런 쿠라리노 성분을 많이 추출하는 방법을 확립하였고 기준 및 시험 방법을 통해서 인비트로 인비보 실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체 적용 시험 결과는 곧 나올 예정에 있고, 그래서 이제 최종 목표는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일단 배뇨장애 극복을 위한 기능성 식품 개발로 개별 인증형을 2021년도에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요실금 치료제까지 계속 개발하는 목표를 하고 있고, 이러한 요실금 치료제는 천연물 기반하는 것으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특허는 국내 특허가 2건의 등록이 이미 되어 있고요. 현재 PCT 출원 중에서 해외 출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기술은 저희가 강주과학위원회 선거금 1억으로 이미 이제 이전을 받아왔고, 추후 개발될 경우에 대략 12억 정도 더 지출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기술 이전이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관련 SCI 페이퍼로서는 박철성 교수님 연구팀에서 이미 그 MOA, 모드 오브 액션에 대한 빅키 채널 액티베이트에 대한 그 메커니즘 스터디를 통해서 SCI 논문에 이미 서브밋을 했고 이미 게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본 기술은 기존의 그 방광 배뇨 개선, 요실금 치료제가 무스카린 리셉터의 안타고니스트였는데 그 단점들이 많이 있고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무스카린 리셉터를 타겟으로 한 게 아니라 BK 채널이라는 라지 컨텐터스 칼슘 액티베이티드 포타슘 채널을 타겟으로 해서 개발된 사례고요. 동물 모델에서는 이제 독성 평가가 이미 완료되었고 사람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완료하고 있는 단계에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기술의 우수성을 말씀드리면 천연물이라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큐라리노는 이미 면역 증강이라든지 천연물로 단일 컴파운드로 독성이 되게 적다는 것도 이미 확보되어 있고, 그래서 신세식 케미칼보다 훨씬 더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라리노는 국내산 고삼 뿌리에 많이 있는 걸로 확인되어졌고, 현재 이제 그러한 고삼도 원물 확보도 충분히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인체 적용 시험이 종료하게 되면 식약처의 금기식 개별 인증형으로 이제 곧 등록 예정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강주학연 박철승 교수님과 그리고 중앙대학교에 계시는 이제 그 명순철 교수님, 그리고 동탄성심병원의 한준 교수님 다 같이 이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에는 저희가 이 결과를 다 완료할 수 있을 것 같고, 저희 바이오FDA에서는 저희가 라이센싱 아웃도 가능하고 공동 사업화도 가능한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자연의 많은 지식은 결국은 자연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과학은 자연의 여러 가지 원리를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쪽으로 저희는 연구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와 함께할, 혹시 이 기술에 관심이 있거나 함께 공동개발이나 사업화에 관심이 있으시면 bioFDC@gmail.com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제게 연락을 주시면 같이 협력하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